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4%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45포인트 내려서 356.6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갭 상승도 생각보다 강했고요. 오늘 상승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굴곡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장중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장중에 굴곡을 좀 이런 식으로 줬으면은 먹을거리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 아치형을 그리면서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아 나가기가 장중에는 좀 어려웠죠. 특히나 10시 반 이전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 10시 반부터 그 종가까지는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그냥 머무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빠르게 탑승하지 못했으면 외국인들 매수가 늘어나서 4천원, 5천원 이렇게 확산되는 타이밍에 빠르게 탑승하지 못했으면 사실 재미가 없는 그런 하루였고요.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실을 만한 그런 타점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은 어쨌든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세 속에서 상승 쪽으로 전개가 많이 일어났고요. 오후에 점심시간 때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이뤘던 것은 좀 포착해냈어야 여기서 무리하게 추가적으로 오후장에 매수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생반에서도 막판에 좀 눌림을 기다려 봤던 분들 마지막에 살짝 눌리는데 이용해 볼 수 있나라고 풀어봤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눌렸을 때 공략을 오후장에 하기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고 차라리 오늘 아무것도 못 하더라도 넘어가자. 더 좋은 변동성과 더 좋은 굴곡장을 기다려보자라는 식으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상승세, 오후에는 상승 제한 속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려오지도 않을 그런 전망 속에 참 매매하기가 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리고 뭐 숏 포지션으로 해도 뭐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았죠. 별로 움직인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밋밋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도 그런 형태의 시장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더 보다 강력했죠. 5월 7일에 외국인들이 레코드 선물 매수를 기록했던 그날 2조 3천억 원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나왔던 그날도 갭상승이 1.7%, 그다음에 고가가 2.65, 종가가 2.52로 끝났던 날인데 그날도 사실 굴곡이 거의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갭이 많이 떠가지고 그때가 훨씬 이제 강하게 느껴졌었죠. 그때가 요런 요장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날 요날이죠. 거의 장중에 붙을 만한 자리가 없었죠. 아침에 딱 시작하면서 9시 반 전에 게임 끝났고 그 뒤로는 거의 밋밋한 하루를 보냈죠. 진짜 길게 우상향으로 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날보다 더 화력은 약했지만 어쨌든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나 지난주처럼 이런 변동이 하락하더라도 위클리 옵션 목요일 만긴 날처럼 하락하더라도 굴곡을 주면서 하락하면은 타점이라도 나오죠. 예, 이런 날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고,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더라도 타점을 주면서 갔습니다. 올라가더라도 타점을 주면서 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런 날과는 좀 거리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생각보다 큰 갭 상승에 오늘 사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갭 상승은 지켜냈고 조금 더 상승한 뒤 갭을 모두 메우고 추세 빗각 저항 맞고 마감했다라는 거. 그래서 갭을 모두 커버한 채 마감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생긴 이 갭을 모두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갭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모두 커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원으로 친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발생한 다음에 당일과 다음 날에 갭을 모두 메우고 나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돌렸죠. 그 다음에 요날도 갭이 여기서 여기까지 발생한 뒤에 이 다음 날 다 커버를 하고 이때는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저항과 지지의 라인들이 됩니다. 여기서도 갭으로
다시 매운 자리를 안착해서 돌파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생긴 갭이 있었습니다. 요날과 요날 생긴 갭은 시간이 좀 걸려서 메워냈죠. 그 당시에는 그 상단이 지지가 되었던 때고요. 위에서 갭 상승 후 계속 음봉만 보이면서 흐지부지 되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생긴 갭도 바로 다음날 메워내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생긴 여기와 여기 갭도 다음날 바로 커버를 했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요날도 갭이 생긴 것을 모두 메꿔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은 갭을 이렇게 모두 메우고 가니까요. 갭이 발생하면 이걸 언제 메우고 갈까 혹은 언제 메우고 돌아설까에 집중을 하면서 포인트를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자리 삼성전자 75,200원 써드렸는데 75,200원에 대한 삼성전자의 인식은 올해 내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75,200원을 돌파하면서 사수했고요. 돌파 안착 757 마감을 했고, 내일 또한 혹은 이후에 752 자리를 지켜내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오늘 의미 있는 돌파가 일단 나왔고요. 하지만 저항대도 잘 걸렸죠.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이 자리가 다시 끝까지 지지되고 안착되는지 여부가 시장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월 20일처럼 강한 돌파까지는 못 만들어냈지만 어쨌든 돌파에 하루 성공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수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요,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세가 상당히 컸죠. 일단 1조 4천억까지 올라갔었는데 환매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도 환매수가 나왔는데 금요일에는 상대적으로 환매수가 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무슨 쇼커버링급도 아니고 그냥 밑에서 돌파까지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자리에서 손실 처리하는 환매수를 최대한 낮게 거래를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환매수세이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상승 베팅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상승 베팅을 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베팅에 무게를 둔 채 저항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 근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금요일에 비해서 셌습니다. 이거는 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어떤 돌파가 이 음봉 두 개를 돌파하니까 거기서 더 빠르게 환매수를 하는 세력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돌파를 했냐 안 했냐는 차이가 큽니다. 원래 쇼커버링이라는 게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전환할 때 공격적으로 내가 더 먼저 해야지, 더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좀 공격적으로 바뀌고요. 차분히 눌러서 해도 되는 경우라면 굳이 손실 처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의 크기를 계속 파악했었고요. 반대로 금융투자는 이제 선물을 신규 매도함으로써 선물 미결을 오늘 장 초반에 증가시켰습니다. 보시면 오늘 10분 차트로 보시면 장 초반에 여기 미결 약정이 장 초반에 점심시간대까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가 막판에 다시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만기가 7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결은 사실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스프레드 거래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결은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후 막판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 축소와 금융투자의 신규 매도 축소가 진행되면서 선물 미결이 줄어들면서 끝났다라는 거 체크. 다음 위클리 옵션 365 콜옵션, 오늘 개인들이 콜옵션에서 유일하게 매달렸던 행사가입니다. 365 콜옵션은 개인의 영역이었고요. 오전에는 한 두세 배 정도의 큰 수익이 났었는데 오후에 모두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두세 배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수익 청산하지 않고 결국에는 마감때 손실로 마감하는 개인들의 전형적인 욕심 패턴이 드러났던 하루였습니다. 362.5 콜은 반대로 개인들은 콜 매도를 금액을 늘려가지고 잡고 있었고요. 외국인은 콜 매수 베팅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362.5 콜을 살리고 365 콜을 죽이는 방향으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유리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선물 매수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200은 365 콜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결제는 시키되 개인들을 크게 수익을 주지 않고 손실 전환을 만드는 정도로 365.48로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제 가치가 0.48만 갖고 끝났죠.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범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위클리 옵션 만기 때마다 장중에 써드리는 건데요. 옵션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놓고 시장에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범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한 80%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하단부만 닫히고 상단부를 한 번도 닫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시장이 계속 강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콜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양매도로서 콜매도를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있지만 기준 임계점을 돌파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상단을 오후 2시 전까지 닫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넘어가면은 일반적으로 만기 추정 범위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옵션 청산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2시 이전에 범위를 종료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예외는 있지만요. 오늘 9시 22분에 357.5부터 위로는 열린 그런 날이었고요. 9시 58분에 360, 10시 11분에도 360부터 위로, 그 다음에 10시 44분에는 362.5까지 아랫문이 좀 닫혔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닫혔죠. 12시 2분에 362.5로 확인하고 이 상태로 쭉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범위를 닫지 않고 있고 365 위클리 콜이 개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362.5 위클리 콜 매도 금액이 더 많아서 적당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은 아래로만 362.5를 닫았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지 않겠네. 이게 마지막에 내려오더라도 많이 내려오지는 않겠네. 근데 위로는 안 닫혔는데 그럼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에도 위에가 지금 저항대가 너무 뚜렷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추세 빗각 저항, 자 빗각 추세대의 저항을 딱 찍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윗꼬리 자리가 그 추세대와 만나고 기존의 갭을 메운 자리와 겹치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고 겹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여기 요날 5월 16일부터 5월 말일까지 연결한 피보나치의 382 반등 지점과 동일한 자리입니다. 이 지점은 어쨌든 매물 저항에 막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지점까지 왔을 때 추가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여기서 일단 무리한 상승 베팅보다는 하방으로 가되 저항을 받되 그 하방의 크기가 세지도 않음을 체크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그런 식으로 좀 풀어드렸고요. 그래서 매매가 더욱더 오늘은 재미가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려오는 것도 범위가 약하고 올라오는 것도 아침에 반짝하고 끝났기 때문에, 물론 아침에 올라탔으면 재미를 봤겠죠. 하지만 공격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했고 비중 베팅하기는 어려웠다라는 판단입니다. 좀 지나서 외국인들 수급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했다면 조금 많이 올라온 시점이어서 공격적인 베팅을 하지 않으면 먹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수급을 확인하고 역방향보다는 순방향으로 올라타는 것이 더 유리는 했겠죠. 역방향을 한다면 커트라인을 짧게 잡고 해줘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오늘 범위가 문을 닫지는 못하고 한쪽만 닫아둔 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3월 만기 이후에 개인 누적 선물 매수가 1조 7천억이 됐던 이제 오후장까지 1조 7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오늘 매도로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오후에 한 2시 정도에 적어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막판에는 개인들의 매도가 조금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종가로 좀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2650억 선물 매도가 나와주면서 오늘 상승에 대해서 개인들이 오늘 매도가 좀 어느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조금 출현해가지고 그나마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까지도 갖고 오늘 종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게 선물을 보시면 개인들이 뒤늦게나 매도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막판에 여기 조금 이렇게 떨어진 이 시점이죠. 2시까지는 거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시까지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오늘 종가를 형성했다면요, 개인들은 오늘같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누적 1조 7천억의 선물 매수를 처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물려있다라는 뜻이 되고, 위에서 물려있을만 하거든요. 여기서 계속 살려주는 형태로 꼬리를 달았던 적이 많았고 개인들의 매수가 여기서 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개인들이 물려있다면 버틴다라는 얘기죠. 그거 누가 살려주려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행동,
그쵸?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여기서 바글바글 매수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잘 안 올려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오늘 막판에 2651억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그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회복되면서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선물 누적 매수가 1조 5천억 정도로 축소되면서 마감했고요. 그래도 이 점은 아직 시장의 방해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꽉 채우면 6조 원까지 일단 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파동에 6조 원 정도의 선물 매수 혹은 선물 매도를 한 파동에 채울 수 있지만, 개인들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요. 보통 2, 3조 원이면 맥스치가 나옵니다. 개인들을 물량을 크게 집어삼키도록 유지를 안 시켜줍니다. 위로 털고 아래로 털기 때문에. 근데 2조 3조 원 정도의 이제 맥스치를 두고 벌써 1조 5천억을 보이고 있으니까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거의 가득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개인들을 이제 매수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이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수익을 주면서 줄인다면은 방해 요소긴 하지만 강세장으로 흘러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수익을 주지 않고 줄이려면은 이걸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65 위클리 콜 매수는 오늘 개인들의 영역이었고요. 종합적으로 큰 수익을 봤다가 청산 없이 손실 전환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의 욕심이 365 콜에서 많이 드러났던 날이었고요. 365 위클리 콜 매도 포지션은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접근하면서 방어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누군가는 팔아줘야 했죠. 365 위클리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개인들이었고요. 시장이 많이 내려갈 수 없는 베팅 상태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쉽게 말해 365자리는, 자, 365자리는 깨끗한 데다가 쓸게요. 자, 365자리는 개인들이 매수 베팅을 했던 거고요. 362.5자리는 개인들이 콜 매도 베팅을 했기 때문에 하락에 유리한 베팅을 했습니다. 그럼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365 가진 사람들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362.5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둘 다 허용하지 않는 방향에서 적당히 움직이다가 횡보하다 끝난 겁니다. 가장 적합한 상태로, 어떤 상태요? 개인들에게 손실을 가장 많이 줄 적합한 상태로 오후장 내내 시간을 끌다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362.5 위클리 콜 매도가 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내려갈 수 없는 베팅이라서 위에서 풋옵션도 뭐 오래 끌고 가기가 어려웠던 그런 날이죠. 뭐 일부 수익은 조금 날 수 있었어도 큰 수익은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동시호가에 들어갔는데 코스피 200은 365.44로 동시호가에 진입해서 365.47로 끝났고요. 365 위클리 콜은 0.5에서 진입해서 0.47로 끝났고 365 위클리 풋은 0.24에서 진입해서 0으로 끝났습니다. 위클리 콜에서 개인들이 약 50% 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들은 오늘 하루 종일 늘려왔던 풋옵션 베팅 자금은 다 녹았다라는 거. 오늘 하루 종일 개인들이 풋옵션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내려올 수 없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아까 362.5 콜 매도도 이유가 되지만 개인들이 오늘 하루 종일 풋옵션을 몰빵해 왔기 때문에, 여기 계약수 보시면 위클리 풋옵션 보시면 개인들이 계속 물타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죠. 개인 파란색. 그렇기 때문에 오늘 쉽게 하락하기 어려웠던 그런 하루였고 도망가는 하루였죠. 계속 위쪽으로 오전장에는요, 최소한. 그렇게 해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니 외국인들은 24억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수익 낸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건 다 콜옵션 수익으로 추정이 됩니다. 개인들은 24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풋옵션에서 전부 손실 나고 콜옵션이 오후에 손실 전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양매도 포지션에서 상승으로 오늘 마감했기 때문에 7억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은 오늘 12시 선물 매수를 1조 4천억대를 찍고 오후장에 서서히 줄이면서 8,500억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토탈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의 누적 선물 매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5월달 여기 고점에서 외국인들은 4조 원의 매수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거의 제로 포지션으로 옮겨놨었죠. 그걸 다시 이틀 동안 살려서 1조 5천억 이상의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1%대 이상으로 강한 상승세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는 내일 외국인 선물 환매도에 조정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나스닥이 얼마나 강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좀 봐줘야 되겠고요. 달러 선물은 오늘 외국인들이 약 5천
447억 매도를 보이면서 환율이 조금 눌렸죠. 보시면 오늘 급등하던 환율이 조금 눌리는 모습. 그래도 1377원 선 마감을 했고요. 돌파 후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시장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파생반분들 결과, 오늘은 사실 매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려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매매를 하루 종일 접근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현손익 4,100만원 보신 분 축하드리고요. 1,700만원도 있고 굵직한 수익도 두 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35만원, 55만원, 267만원, 72만원대 수익 모두 축하드립니다.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몇 가지 이슈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인데요. 지속되는 연체율 증가에도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4, 5월 두 달간 급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표를 보시면 3월 달에 마이너스 2조 2238억을 기록하다가 4, 5월에 4조 원대로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늘어났다는 소식은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더 무리한 대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시장에 약간 부담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식, 그 다음에 여기 은행 연체율이 늘어나는 표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요 9.19 군사합의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띄우다가 계속 화면이 지금 삭제가 돼가지고 지금 몇 번이고 다시 찍고 있는데 기사를 띄우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대응이고 대북 확성기 사용 및 군사 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만기 앞두고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국 GDP 추이를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자, 이건데요. 미국 GDP 발표가 있었죠. 지난주에. 근데 최근 분기 몇 분기 동안에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22년도 전에 뭐 코로나의 특징이기도 했지만 GDP가 급락을 했던 적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거품이 크게 일어났던,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이 크게 올라갔던 것을 되돌리는, 어느 정도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GDP가 급락을 하는 구간 이후에 미국 증시가 또 어떤 결과를 보일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만, 어쨌든 돈을 풀어서 미국 증시를 계속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옐런 재무장관 및 파월 의장으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임계점을 통과한 뒤에 이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어쨌든 주의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핫했던 내용이죠.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보도 관련해서 한국석유, 화성밸브, 동양철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GSE 동방,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화학, 하이스틸 등 이런 급등 테마주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시추 성공률은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쪽 분야에서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하네요. 20%면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상업 생산 때는 1조 4천억 불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소식에 외국인들은 오늘 환매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이면서 갭 상승 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이게 다 그냥 허투루 돌아가긴 했었죠. 근데 이제 첨단 장비도 도입이 되고 부디 지난 역사, 지난 시간들처럼 자원개발 테마주만 극성인 채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단톡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